네, 오늘은 7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의 마을 로맨서들의 만남 주제는 나눔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최윤정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도 네. 데리고 올걸 그랬나 봐요. 맞아, 데려왔어야 되는데. 네. 네, 그래도 센터장님 저희 이렇게 힘내서 아이들의 기를 받으셨으니까. 네. 네, 힘을 안 내도 원래 힘이 있으니까. 네. 일단 먼저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 관악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관악구 이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요. 네. 어떤 곳인지 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뭐 글자 그대로지 않겠어요? 1318. 네. 예, 그 청소년들의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상담복지센터고요. 센터고요. 무료로 누구든지. 근데 만 9세부터 만 네. 24세까지만. 만 9세부터? 예,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은 대상이 안 네네.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저 다른 쪽에서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에 관련돼 있는 부모님들, 가족 상담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좀 세팅이 잘 돼 있어서요. 그 뭐 직원들은 몇 명 안 되지만 그 상담사, 임상 심리사, 미술 그다음에 놀이 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셔요.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을 네네. 하시는 분들이 한 5분 계시고 오. 전화 상담 5분 네네. 계시고 이렇게 다 계시죠. 그래서 한 30분이 넘게 계신.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 직원은 이제 네. 직원은 그런데요. 예, 그 활동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고 요번에 또 6월 1일 날짜로 학교 밖 지원센터 그러니까 꿈드림이 그거 들어와서 봤어요. 예, 2분이 더 들어오시게 됐죠. 예, 이제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이나 뭐 네네. 검정고시, 뭐 자원봉사 이런 분들이 되면 더 많아지겠죠. 예.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어디 저기서 잠깐 봤는데 이 학교 밖 아이들 센터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래서 아니 청소년 이 센터가 원래 이거 탈학교 애들만 지원하는 거였나? 막 이러고 헷갈렸었거든요. 같은 그러면- 여가부 사업인데 네네. 그 다른 데는 뭐 다른 데서 네네.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관악구에서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가 받게 네. 됐죠. 관악구에는 이 그 학교 밖 일을 10년, 20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에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 그냥 저희들이 같이 두 개를 운영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에 이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긴 건 처음인 거죠.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친구랑이라고 네, 서울시 친구랑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시범으로 네네. 만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고요. 여가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 집 아들이 학교 밖 아이였는데 이제는 학교 밖 청소년에서 성인이 됐어요. 아직 생일은 안 지났지만 20살이 된 바람에 저희는 만 24세까지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아들이 펄펄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국방부에서 냈나? 그게 나왔어요. 고졸이 안 되는 아이들, 중간에 학교 그만둔 애들, 중졸 아이들 군대에서 받지 않겠다. 그래요? 네, 그게 되게 나와. 좋겠네요. 그러고 막 펄펄 뛰고 뉴스 찾아보고 진짜다 막 이러고 오늘 이거 뭐지? 신검 받으러 가려고 그랬다가 전화 먼저 해봐라. 넌 대상자가 아니라서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이 애들 학교 그만두는 거 아니야? 군대 무서워서 뭐 이런 생각도 언뜻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저의 아이 때문에 이제 센터장님의 말씀을 좀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요. 네, 근데 센터장님은 그러면 사실 지역에서 활동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네, 이 아이들 청소년 지원하거나 교육 쪽에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신칠동 달동네에 결혼하면서 91년도에 들어왔죠. 그래서 뭐 간간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주민 활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IMF가 도래하면서 그
부모들이 이제 집을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자기 아이를 할머니한테 맡겨버리고 네. 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굶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명을 데려다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몇 명의 애들을 데려다가 밥을 네. 먹이기 시작한 게 아, 네.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밥집을 하게 네, 됐죠. 그래서 그게 시초가 됐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저희 친구한테 부탁해서 이제 난양 초등학교에 근무하게 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를 못 가는 거에 돈이 없어서 그 당시는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네. 그래서 그 난양초, 남곡초 몇 개 초를 묶어서 그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 명단을 뽑아서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제가 그 소식을 뭐 하이텔이나 이런 데 알려서 후원금을 받아서 아이들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남으니까 또 이제 중학교 나누중학교에서는 네. 이제 그 육성예비인가 이런 기성예비를 안 내서 진급이 못 돼서 졸업을 못하는 네, 애들도 네. 남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돈으로 아이들 무사히 졸업을 했고 이러면서 그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어요. 한 해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밥을 먹으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 어머니 언제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굶고 있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복지가 생기면서 나누중에 이제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데 중2짜리가 하도 안 와서 선생님이 가보라 그래서 집을 막 두들기고 했는데 한 몇 번 갔는데 문 열다가 혹시나 하고 담 넘어서 들어갔더니 그 침대에 남자 2명,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누워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더니 엉망이죠. 뭐 똥냄새 나고 막 지금 곰팡이 피고. 근데 제가 그냥 아이들 좋은 마음에 살리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 깨웠죠. 혹시나 몰라 했더니 그 아이들이 눈을 뜨는데 원망의 눈빛으로 그냥 이대로 놔두지 뭐 이런 눈빛이 이 몇 살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그러면 이거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 어른들의 잘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꿈꿨던 게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는 것을 목적으로 제 삶의 목적으로 가지면서 지금까지 아이들에 대한 일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추진하게 되었죠. 예. 저는 얼만큼 오래 활동을 했는지를 하이텔에 알렸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오래 활동하셨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상담센터를 그 관악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네네. 운영하잖아요. 위탁 운영하잖아요. 네네. 관악교육복지 네트워크는 또 어떤 단체인지 저희한테 좀. 2002년도부터 이제 그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 어떤 교육의 출발점을 그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제 국가 사업으로 굉장히 대대적인 사업이 벌어져요. 그 저소득층 아이들이 밀집한 학교에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지역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때 당시엔 교육과 복지가 따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교육복지라는 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때가 지역 연계란 말이 아주 생소할 때였어요. 그죠? 근데 지역 연계와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라는 이런 그 생각으로 이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투자를 하는 우선 지역 지원 사업 이런 게 이제 생겼죠. 그래서 신림 지역이 들어왔고 그 속에서 그 활동하면서 이제 그 네트워크들을 잘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관악교육복지 네트워크의 모델은 이제 전국에서 이제 새로운 모델인데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교육청에서도 일하셨죠. 교육청은 이제 나누중학교에서 1년 반 있다가 이제 8년 반 정도 교육청에서 있으면서 그 네트워크를 교육청 중심으로 만들었고 마침 그때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과 그다음 교육장님 되시고 이러면서 힘을 받아서 그런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도 지역기관과 학교가 참 이렇게 잘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네. 네. 그럼 네트워크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활동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은 네트워크이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그 분화 작업 잘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잘 되게 이렇게 뭐 신림 지역도 세 권역으로 나누고 봉천도 두 권역으로 나눠서 교육청과 학교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게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삼성 꿈장학 재단에 이제 네. 돈을 예산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음. 일단은 저희 학부모 강사들 세 파트로 나눠진 한 4, 5년 되셨죠? 네. 많이 되신 분 10년 되셨고 옛 이야기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러들 네, 네. 계시고 그다음 들풀지기라고 습지기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 멘토 1대1 정말 1, 2학년들 네. 부모의 보살핌 전혀 받지 못하고 왕따 당한 아이들 1대1로 이제 하는 엄마 멘토링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있는 구미남리 봉사단 네, 우리 네. 지안이가 다니고 있는 네. 예, 그 지금 한 5년 차 되고요. 이 친구들이 지금 221명이고 11개 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따로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있어요. 그 저가 이제 청소년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한계가 느꼈던 게 네. 그 어른들이 지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청소년 활동이라고 하면서 네. 대상이 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다는 아.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다 때도 짜놓고 애들 데리고 오는 건가요? 다 짜놓기보다는 음. 암암리의 생각들이 그 아이들은 뭘 못한다라기보다는 아, 네. 이제 뭐 뭔가 다 이제 다 간섭하거나 이런 음.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쭉 이제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꾸미나니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아이들이 이제 뭔가 꾸려보고 하는 네, 것들을 네. 계속 그리고 진짜 봉사라는 거 진짜 어렵게 음식물 쓰레기도 해야 되고 밤새우면서 뒷바라지도 어른들 네. 뒷바라지 가족 이걸 훈련을 시켰더니 정말 애들이 봉사를 제대로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봉사거리를 찾아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놀라웠던 건 이런 네. 거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학교끼리 모이면 싸우잖아요. 네. 그죠? 처음에 1, 2년 정도 그랬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엄청난 많은 학교들이 모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뭐 캠프를 가면 버스를 같이 타거나 아니면 동네에서 만나거나 네네. 그러면 정말 선후배 아니면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보살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끼리 뭐라거나 또래들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뭐 보살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게 보살피는 시스템이 되니까 뭐 이제 손댈 게 없는 거죠. 아이들이 레크레이션을 하던 네, 아니 네. 프로그램을 하던 그냥 놔둬도 네, 네. 프로그램 없어도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너무 몰입이 돼서 저희 응원 문자가 왔어요. 네. 그래요? 선생님 보내는 응원 문자인데요. 네, 소개 좀. 늘푸른 인혁님이 보내셨는데 최윤정 쌤 반가워요. 누구지? 늘 푸른 인혁이랍니다. 네, 그리고 신청곡까지 해주셨는데 만약에 말야 이현우 신청이요라고 했. 네, 저희 요 노래 듣고 네. 와서 네. 다시 네.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의 만약에 말이야. 네. 네. 최윤정 선생님의 신청곡을 하려는데 네. 선생님 신청곡 아, 생각해 두셨어요? 이거 청소년이 정말 싫어하는 건데 거위의 꿈. 아, 아이들한테 거위의 자꾸 뭐 이렇게 네. 미래를 가져라, 그쵸. 목적을 가져라 이런. 근데 저는 이거 들을 때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저한테 들리는 음악. 그쵸. 거위의 네. 꿈. 예, 네. 들려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셨고요. 이거는 최윤정 센터장님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네. 네. 아까 우리 늘푸른 인형님 이 노래 신청 보내주셨는데 이연우가 아니라 김연우가 복면가왕에서 부른 만약에 말야인데 이게 음원으로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만약에 말야를 이 놓을 거를 원곡으로 들려드릴지 아니면 김연우의 그 사랑 그놈 요것도 노래를 복면가왕에서 했더라고요. 신청 한 번 더 해주세요. 신청 없으면 저희가 사랑 그놈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늘푸른 인형님, 네 듣고 계시죠? 다시 우리 최윤정 센터장님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아이들 그 꿈이 나눔이 아이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수요일 날 한번 거기 밤노을에 놀러 갔다가 아이들 만났었잖아요. 그 네네네. 꿈이 나눔이 아이들. 그 아이들이랑 만나서 저희 애가 고1인데 우리 애 고민을 얘들한테 나누면서 사실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애들이랑 얘기하니까 오히려 저는 좀 덜
부담스럽기도 하고 애들이 너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너무 공감 많이 해서 네. 네, 그랬죠. 그때 막 공감해주고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근데 저희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오히려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막 이러면서 막 그 팔찌 막 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나눔이 아이들에 대해서 좀 설명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청소년들이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자원봉사를 어디서 하고 싶은데 사실 고정적인 데가 없다. 그리고 뭐 관악산에서 쓰레기 줍는 거 말고는 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 꿈이 나눔이 일하고 하는 데가 이렇게 훌륭한 데가 있는데 뭐 이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입하냐 할 때 제가 그 다음에 답을 못했어요. 저희들은 그 일회성 그 자원봉사는 안 하는 네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꿈꿨던 자원봉사의 그 청소년 봉사단 같은 예전에 걸스카우트하고 보이스카우트 네네. 미국처럼 네. 그 지역을 지키는 네. 청소년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말 그 아이들이 엄청나게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활동을 이 지역에서 네. 예전에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했다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 네네네. 오히려 그걸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고 봐주고 그 애들이 손 잡아달라고 내밀 때 손 잡아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실은 그게 저희 이사장님으로 있는 조남기 교장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네. 5년 전에 교육청에서 이제 발대식도 하고 했는데 일단 저소득층 아이들 그다음에 네네. 위기나 좀 학교에서 음. 조금 고민스러운 친구들을 학교에 네. 있는 이제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선생님들이 뽑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그 캠프를 가면 아이들이 뛰고 막 해서 그 캠프 저기 1박 2일 하는 그 네.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시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았죠. 근데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면서 그 아이들끼리 서로 이제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잘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어떻게 뽑히냐면 11개 학교 교육복지 네. 학교에서 이제 뽑아요. 그래서 지금 경쟁률이 한 5대1, 4대1 이래요. 예. 아니 봉사단의 경쟁률까지 예. 그게 이제 1년의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들은 이제 네네. 각각 학교별로 그 뭐 나누중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읽기를 아주 전문화시켜서 유치원에 가서 네네. 봉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여러 가지 학교별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거든요. 네. 뭐 남강고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학교에 네. 봉사 동아리를 내서 나무 돌보미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도림촌 뭐 그 청소하는 거, 그리고 공동 사업들도 해요. 네. 초등은 초등끼리, 중등은 중등끼리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그러니까 그 봉사라는 게 누가 지어져서 네. 시켜서 하는 봉사 그러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봉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고 지금 난강중학교에서는 이제 방범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위험한 장소들 지도 그리는 사업들을 네, 같이 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수년간 이야기하면서 고민됐던 부분들을 네,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 초등학교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힘드니까 이제 학교 네네. 안에서 뭐 휴지기나 아니면 학교 행사 때 안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담당하거나 그러니까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내지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봉사가 이루어지고 한 번씩 연합 이제 요번에도 네네. 28일, 29일 이제 캠프를 가 야외 캠프 이럴 때는 정말 서로 간에 이제 그 공개적으로 자기네들 정보도 하고 놀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제 기본적인 봉사 뭐 이렇게 활동, 그러니까 네네. 교육 이런 것도 좀 배우고 체력 단련도 하고요. 결과 보고의 마지막 때는 정말 아이들이 1년 동안 성장 많이 했구나. 자기네들이 이렇게 봉사했다는 걸 발표할 때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네. 뭐라 그러나 좀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계속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얘기가 너무 네. 막 계속 빠져들어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도 못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네. 사실 저희 집 아까 그 작은 애가 꿈이 나눔이를 들어가게 된 것도 고2병이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 중2병이라고 중2병. 하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담배 피다 걸리고 엄마 오라 그래라 뭐 이래서 얘가 1년 동안 관리 대상 하다가 꿈이 나눔이를 이제 추천받아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좀 나 열심히 다니는 듯 하고 막 이러더니
요즘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아니요, 저기 다 확인했어요. 또. 네, 아 그래요. 네, 마을마당에 그 추진단도 가고요. 네. 그다음에 요번에 야외 캠프도 오고요. 네, 다 하고 있고 작년에는 고동부 애들은 이제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서 할머니들 마사지 시켜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몇 군데. 그거 막 사진 찍고 이제 네. 그거 막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지금 저의 바람은 부모의 바람은 얘가 요런 데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이게 도대체 근데 뭐냐면 고1인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랑 또 속의 생각들이 다른데 사실 아까 이제 청소년 상담 센터이면 애들이 주로 하는 상담 내용 이런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저희 관악구는 지금 상담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예, 근데 그분들이 너무 복합적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딴 네. 데는 좀 뭐 진로면 진로 한 가지 문제인데 네, 네. 저희는 너무 복잡해서 그 상담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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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이 필요하다. 즉 너무나 부모가 이렇게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 폭행을 당한 거나 뭐 한두 가지가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그 네트워크 2008년부터 구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한 10년이 넘었 이제 8년이니까 이제 꽤 됐죠. 그래서 이 스님이 처음 저희 지역에 와서 이제 찾아가는 상담을 했는데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운데 딴 데보다 몇 배로 어려운데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학교에 계신 복지사도 있고 네, 뭐 네, 지역 네. 아동센터도 그쵸, 있고 그쵸. 뭐 와가지고 하니까 이 지원이 착착착착 눈에 보이게 상담했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라고 네. 이제 그 장단점이 있겠죠. 예. 근데 그 우리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한테 오는 애들은 좀 정말 힘든 친구들이 많이 오죠. 근데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부모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급격히 막 가슴에 손 얹게 되고요. 사실 오늘도 애들 시험 끝나서 집에 일찍 왔을 텐데 집에 늦게 들어갔고 너 시험 기간인데 왜 시험 공부 안 하니? 너 왜 컴퓨터 끼고 있니? 이러니. 네. 네. 다시 한번 지원아 미안해. 네. 선생님 그 청소년 그 지원 활동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오래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네. 좀 혹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거 좀 있으시면 말씀 지금 좀. 저희들이 이제 저는 이제 교육복지에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을 네. 지원하는 시스템을 짰는데 네. 지금 그 위기 아이들이나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이제 지원 체계는 그 각각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함께하는 부분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단체, 7개 단체가 모여서 2년 전부터 논의를 해서 네. 밥 먹고 놀래라는 네. 이게 수요일마다 7시부터 네, 12시까지 애들 밥 먹이면서 놀게 하는 대학동에서. 네. 네. 그걸 하고 있죠. 그거 하면서 이제 대학동이 그 네. 가출팸도 많고 가출한 애도 네, 많고 네, 있다는 네, 네. 소식이 있긴 한데 아직 그 친구들은 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꼭 학교에만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뭐 그 어떤 공간 뭐 사람들이 뭐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공간이라는 한계는 딱 아이들이 몇 명만 딱 차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거는 길거리 배움터. 이번엔 대학동으로 출발하지만 네, 이게 네, 이제 네. 주민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되면 또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길거리가 모든 네. 곳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는 배움터다라는 것들을 좀 네, 네.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밥 먹고 네, 놀래? 네. 먹고 놀자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밤놀 가서 보고 저도 좀 학부모잖아요. 네. 학부모다 보니까 뭔가 하나 정도는 같이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렇다고 뭐 매번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래서 이제 동네 엄마랑 다음 주에 우리 수박 사갈까 여기 필요한 게 뭘까 막 이러고 수진 씨한테 막 물어봤더니 그래도 과일이 좀 나요 이러더라고요. 애들 되게 좋아하죠. 네, 아, 그래서 네. 비싸도 못 사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한 번씩 해보면서 해보기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벌써 저희 막 노래 하나 막 빼먹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그게 저희- 아니라 네. 저희가
말씀에 빠져들은 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같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나 아니면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하시면서 그리고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함께 이런 이야기 나눠주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 청년도 그렇고 그 네. 어른들도 그렇고 그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한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바라는 게 많고. 근데 그게 객체라고 좀 객관적으로 네, 네. 따로 보였을 때는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 딴 사람한테는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서 가족끼리나 가까운 사람한테는 다름을 인정을 안 하는 거. 네, 네. 그 다름을 인정하면 기다리게 되고요. 그리고 네네. 좋게 보여져요. 아, 나보다 특별한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어차피 그 한 가족이 한 가정이 아이들을 지킬 수는 없다고 봐요. 네네. 다 같이 함께. 예. 그래서 좀 함께 잘 살자. 네. 함께 아이들 보자. 예. 이렇게 좀 바라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근데 너무 항상 드는 건데 귀하게 모셔가지고 너무 짧게 네. 들어가지고 오늘 또 그런 아, 느낌 또 많이 네. 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